지금 하반기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어떤 사건이 하나만 터지면 바로 금융위기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지금 광기가 벌어지면 반드시 거품이 생기는데 그 거품이 잔뜩 커져 있어요. 글쎄요, 제 판단은 그거하고 반대되는데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변수들이 좀 있어요. 실물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자원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갔거든요. 아, 원유가. 예, 그래서 이제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니까 경기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통화금융 부문은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제 아무리 역할을 잘하더라도 이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지잖아요. 이 혈관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통화금융 부문인데 지금 하반기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발생할 확률이 1%인 일이 2번 반복될 확률은 0.01%고 이게 3번 반복될 확률은 0.0001%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은행이 파산할 확률은 1%가 안 돼요. 근데 실버게이트라는 조그만 캐피탈 회사가 도산한 다음에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너처 은행 등이 이제 파산을 했고 그 뒤로도 이제 연쇄적으로 여러 은행들이 이제 파산하거나 합병당하거나 그랬잖아요. 네. 이 얘기는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경제 원리가 필연적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경제 명리학의 핵심적인 그 경제 원리 중 하나인 신용 파괴 원리예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피가 10%만 빠져나가도 목숨이 괴롭듯이 경제도 그런 파국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 파국적인 상황이라는 게 이제 흔히 금융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한 다음에 미국 정부와 연준이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뱅크런이 다른 회사로 전념되는 것은 일단 차단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은행의 자산 총액이 3,430억 달러인데 이게 미국 본원통화의 한 6% 정도 돼요. 꽤 큰 규모인데 그만큼의 유동성이 경제 순환에서 일단 이탈을 했잖아요. 네. 그럼 유동성이 수축되고 이 유동성 수축은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 은행이 문제다, 저 은행이 문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어떤 사건이 하나만 터지면 바로 금융위기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트리거가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연말쯤에는 미국 증시가 무너지지 않을까. 심리적인 저지선이 다우지수 3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너지면 그냥 미끄럼을 탈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고 그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덮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참 어렵겠다, 더 어렵겠다. 국민들의 경제는 더 심각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 증시는 거품이 잔뜩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위기라는 게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찰스 킨들버거라고 세계적인 경제사학자가 700년 동안의 세계 금융위기를 연구해서 검증해 놓은 그 이론이거든요. 지금 광기가 벌어지면 반드시 거품이 생기는데 그 거품이 잔뜩 커져 있어요.
예, 그거는 뭘로 금방 아실 수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1989년 4월 달에 1004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다우 지수는 2600을 간 넘는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2500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은 36,000까지 갔다가 지금 33,000까지 빠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견뎌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금융위기가 계속되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거래도 줄고 또 가격도 폭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걸 지적하고 있고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게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자관 상업용 부동산은 거품이 잔뜩 껴 있어요. 증시보다 더 많이 껴 있어요. 부동산 쪽에 네. 상업용에. 그래서 그게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면에서 트리거가 터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거용 부동산도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시장도 거품이 많이 잔뜩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곳에서 트리거가 터지면 이게 바로 전염돼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도 터지는데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기 전에 어떤 트리거가 터지면은 아 그렇게 가겠다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도 유심히 보셔야 되고 또한 미국의 주가지수 흐름도 유심히 보셔야 이제 이 삼각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해낼 수 있고 또 조금 그 가까운 미래라도 이렇게 예측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주시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맞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터지면 바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다 뭔가 그 플랜들이 다 서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 어떤 사건 예측이 가능한 일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주체들도 경각심을 갖고 그게 대응을 하고 정책 당국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대책을 이제 다각도로 세워요. 네. 이제 환자가 건강이 나빠지면 의사가 여러 이제 처방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져서 그 중병에 걸려도 이제 낫는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업용 부동산에서 트리거가 터지기는 어렵다. 미국의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놨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엉뚱하게 주거용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꺼지는 일이 벌어지면 바로 전염돼요.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어떤 대책을 쓰더라도 그게 효과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네, 일반적인 자산 시장의 폭락. 맞습니다. 이 현상 자체가 네. 트리거가 될 수 있다.